네, 안녕하세요. 5월 커밋의 사회를 맡은 채용 매니저 로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름의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표현하고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세상,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바로 구름이 만들려는 세상입니다. 구름은 모두가 개발자가 된다라는 비전 하에 누구나 공정하게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구름 에듀, 누구나 정확하게 소프트웨어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구름 뎁스와 레벨,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구름 IDE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AI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배우고 원하는 결과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자 성장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름의 꿈을 함께 꾸고 싶으신가요? 구름은 현재 전 직군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 혹은 구름을 검색하셔서 채용 홈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커밋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의 커밋은 커뮤니케이션의 컴과 IT의 합성어로 개발자가 코드를 커밋하듯이 IT 분야의 역량을 커밋하고자 하는 구름의 생각을 담은 행사입니다. 구름의 제품이 개발자 생태계에 기여하듯 커밋을 통해 IT 업계 전반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작은 커밋이 모여 큰 서비스가 되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되는 구름의 커밋이 여러분들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커밋은 8회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 수요일에 기술, 개발, 성장, 조직 문화 등의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커밋 이후에도 앞으로 계속될 커밋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사님을 모시기 전에 세미나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1시간 발표 후 약 30분 동안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질의응답은 사전에 메일로 안내해드린 슬라이도 사이트에서 받고 있으니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녹음이나 녹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코알파카를 개발한 이준범 데이터 드리븐 AI NLP 연구원을 모시고 명령어를 이해하는 오픈소스 언어 모델 코알파카 개발기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좀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명령어를 이해하는 코알파카 관련해서 발표를 진행할 이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는 한국어 자연어 처리 연구자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네이버 클로바에서 하이퍼 클로바 연구를 같이 했었고요. 그 전에는 넥슨 코리아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좀 사이드 프로젝트로 한국어 자연어 처리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을 몇 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발표할 코알파카 프로젝트이고 그 전에는 이제 KC버트, KC일렉트라 한국어 뉴스 댓글로 학습한 버트 일렉트라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알파카 프로젝트가 이제 스타가 1000개를 넘어가면서 이제 개수가 아니라 K가 붙게 됐는데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세션 시작해 보죠. LLM이라는 용어를 저희 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LLM이 뭐냐? 굉장히 심플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자입니다. 그럼 라지는 이해하기 쉬워요. 크다. 그럼 뭐가 큰 거지? 랭귀지 모델? 그럼 랭귀지 모델이 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언어를 말을 할 때 나는 배가 땡땡땡이라고 한다면은 그 단어 땡땡땡이라는 단어에는 나는 배가 고프다 혹은 나는 배가 아프다 같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넣어줬을 경우에 확률적으로
나는 배가 고프다 라는 게 가장 잘 나온다, 혹은 나는 배가 아프다도 2등으로 많이 나오더라 하면은 그 확률을 맞추는 모델, 그 함수를 우리는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 그거를 정말 크게 많이 키워보자. 옛날에 고전적 머신 러닝에서는 우리가 파라미터 함수를 할 때 y는 ax 더하기 b 라는 꼴로 해서 겨우 2개를 조절하는 수준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그거를 이제 밀리언 스케일 혹은 빌리언 스케일 혹은 최근에 들어서는 트릴리언 스케일까지 정말 막대한 수준으로 사이즈를 키워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서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그 예시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챗 GPT 있고요. 그리고 GPT-4, 그리고 최근에 한국어까지 지원하게 된 바드 등등등 각 세계의 굉장히 큰 빅테크 컴퍼니들이 이 LLM 시장에 뛰어들고 다들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그거예요. LLM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성능도 좋은 평가를 듣느냐라는 거죠. LLM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했어요.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할 메디컬 데이터, 혹은 이제 인터넷 그 언저리에 숨어 있는 엄청나게 작은 그 드립 한 줄까지도 찾아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를 학습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혹은 알더라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학습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언어 이해 능력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언어 이해 능력이라는 게 처음부터 의도하고 탄생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 랭귀지 모델의 목표는 나는 배가 고프다, 나는 배가 블랭크라는 거에서 그 블랭크를 맞추기 위해서 학습되었던 모델이었고, 이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최근에 와서야 발견이 된 겁니다. 물론 최근이라고 해도 뭐 2018년 버트 수준이 되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 이해 능력이 모델의 사이즈를 키우다 보니까 얘가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해졌는데 라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됐고, 그 고민을 통해서 발견을 했던 게 ICL이라고 부르는 In Context Learning이에요. 우리가 언어 모델에게 뭐 A 땡땡 뭐 문장을 주고 나서 다음 문장을 긍정 혹은 부정으로 분류를 해줘. 지금까지 그 모델에 대한 학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시 몇 개 혹은 예시를 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를 우리가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부르고, 혹은 제로샷 러닝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언어 모델에게, AI에게 학습 없이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전부터 있었어요. 2020년에 이미 있었던 거였고요. 올해 2023년에 와서 이거를 그렇게까지 강조를 해야 되냐라고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오픈AI에서 Instruct GPT 혹은 GPT 3.5라고 부르는 친구를 이미 공개를 했었고, 근데 문제는 그걸 쓰는 게 너무 어려웠다 이거죠. 네,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랐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서비스화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모두가 하고 있던 그 중에 챗 GPT라는 게 나왔죠. 이 거대한 언어 모델을 그냥 갖고만 있다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라이브 서비스로 내보낸 첫 번째 쇼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일반인들이 뭐든지 물어봐도 돼 라는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고, 그를 통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이다 라고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LLM을 만들어서 다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가 그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인력이죠. 우리가 LLM을 학습을 할 때 AI 개발자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AI 개발자를 서포트해줄 하드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인프라 엔지니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우리는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인터넷을 웹크롤링으로 할 수 있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는 인터넷에 없죠. 사실 우리가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고급 정보를 학습을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돈을 내고 수강을 하거나, 혹은 굉장히 정제된 뭐 대학 같은 곳에서 배운다거나 하는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데이터는 정제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스parse하면서 그거에 들어간 노력 대비 얻는 효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이에요. 최근에 든 이제 LLM 학습하기 위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GPU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이라는 거는 이제 몇 천 대 혹은 이제 만 대 수준의 GPU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GPU를 뭐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싸고요. 그거를 뭐 1시간에 뭐 $3 나가는 인스턴스를 1000대를 띄워서 학습을 한다? 이거는 웬만하면 감당하기 힘든 스케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설령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가 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죠. 법적인 문제 그리고 프라이버시 같은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잘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LLM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죠. 일단은 나왔으니까 뭐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로 API 서비스를 바로 활용하는 방법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챗GPT 혹은 GPT-4 혹은 이제 현재 나와 있는 하이퍼클로바 혹은 좀 있으면 나올 하이퍼클로바 X 같은 서비스들 API로 써서 우리가 사용한 만큼만 과금하면 되는 굉장히 가볍게 쓸 수 있는 고성능의 서비스들을 가져다 쓰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큰 모델을 아까 같은 비용이나 인력이나 데이터 걱정 없이 갖다 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지만 문제는 아래가 같은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 거죠. 과연 서비스가 유지가 잘 될까? 그리고 정말 쿼타가 우리가 서비스 라이브로 가기에 충분할까? 당장 GPT-4 쿼타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현재 분당 200건 정도 요청이에요. 그리고 요청도 사실은 리스폰스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PI 키 하나를 받고 뭐 전략적 제휴 같은 걸 맺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라이브 서비스로 태우겠어 하면은 사실상 감당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이기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어느 날 이 서비스 문 닫아요 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이미 발생을 했던 문제이기도 해요. 오픈AI가 최근에 코덱스라고 부르는 코드를 만드는 AI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을 셧다운 시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모델에 의존적이던 이전에 발표됐던 논문, 패키지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쓸모없게 돼버렸습니다. 이미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두 번째 옵션으로 작은 LM을 써볼까? 우리가 파인튜닝을 해서 써볼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이즈를 좀 더 작게 보는 거죠. 버트 혹은 GPT-2 베이스 스케일의 뭐 100 밀리언, 뭐 500 밀리언 스케일, 그러니까 1 빌리언보다 작은 그것보다 작은 랭귀지 모델, 버트급의 수준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보자 라는 거를 고려를 해볼 수 있죠. 이것도 괜찮은 선택지 중에 하나예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답을 향해 나갈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다면 이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서비스 때 지금까지 이걸로 많이 만들어 왔고요. 원하는 형태의 출력이 가능하면서도 현재로 와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학습 비용, 거기에다가 CPU 서빙까지 가능하다? 이건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들 느끼고 있으시겠지만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버트 같은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분류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은 뭐 중요한 토큰을 찾는다거나 혹은 QA 정답 위치를 찾는다거나 하는 거에는 성능이 잘 나와요. 하지만 생성이라는 부분에서는 1 빌리언보다 작은 모델이 있어서는 성능상 제약이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태스크별로 파인튜닝할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필요해요. LLM 학습을 하려면은 그냥 텍스트 긁으면 돼요. 웹 있는 거 그냥 드래그 드롭해서 긁는 그런 수준으로 모으면 되는 건데 정확하게 인풋과 아웃풋 사이즈를 맞춰가면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설령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더라도 과연 우리 이 모델이 GPT-4보다 성능이 잘 나올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 문제가 사실은 좀 많은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길로는 이제 100빌리언보다 작은 오픈소스 LLM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라는 어떻게 보면은 타협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GPT-4나 GPT 3.5급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말에 만들 수 있는 성능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특정 도메인, 뭐 리걸 도메인이다 아니면은 뭐 바이오메디컬이다 하면은 그 메디컬 도메인을 텍스트 데이터를 모아서 추가로 도메인 너러지를 학습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모델이 정확히 좀 더 지식을 많이 갖고 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서비스들을 구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오픈소스에서 현재 뭐 100빌리언 넘는 모델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현재는
이게 일반적인 스타트업 혹은 중소기업 혹은 이제 웬만한 대기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빙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GPU 서빙을 하는 거 뭐 좋지. 근데 그거를 얼마나 ROI가 나와? 라는 질문이 항상 뒤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LLM을 사용을 할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첫 번째로 제일 쉬운 거 LLM API로 서비스를 한다. 혹은 두 번째로는 오픈소스 LLM을 파인 튜닝을 해본다. 뭐 그게 이제 오늘 발표할 코알파카류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코어한 LLM을 풀 학습을 처음부터 해보자. LLM의 사전 학습을 해서 라마 같은 혹은 폴리글랏 같은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부터 계속 제가 얘기했던 현실적인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상황별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려면은 세 가지 루트가 있죠. 정말 큰 기업이고 정말 돈이 많아. 그러면은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자체 클라우드 만들고 자체 AI 인력을 통해서 처음부터 뭐 A100이나 H100 1000장 뭐 아니면 뭐 2000장 5000장을 가지고 100빌리언 혹은 500빌리언 구글처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정말로 그게 맞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건 넘어가고 일단은 우리가 좀 더 뭐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에 좀 더 자유로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고객 이렇게 인quiry 들어오는 거를 바로 물어봐도 괜찮아. 그냥 답변만 잘 나오면 돼. 라고 하면은 뭐 챗GPT API, GPT-4 API 바로 쓰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중간에 있을 겁니다. LLM을 자체적으로 굽기에는 돈이 없고요. 보안은 신경을 써야 돼서 우리 데이터가 나가면 안 된대요. 심지어 AWS VPC 밖으로 나가도 안 된대요.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도 신경을 써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는 그 환자 데이터가 병원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물리적으로.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커버를 해주냐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토큰을 매번 낭비를 하지 않으면서 모델에 추가적인 지식을 넣어주면서 동시에 유출 가능성이 낮고 자체적인 서빙이 가능할까라는 거죠. 질문을 일단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토큰을 매번 낭비하지 않으면서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보죠. 우리 LLM API 같은 경우는 토큰 글자 수, 즉 이게 곧바로 비용으로 연결됩니다. 파인 튜닝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지식을 이렇게 문장에 쭉 넣어서 설명을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GPT-4 같은 경우는 1K 토큰에 0.04달러를 받고 있죠 현재. 그리고 매번 요청마다 만약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는다면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고객마다 다른 정보를 갖고 있고 다른 맥락을 넣어줘야 돼. 그러면은 프롬프트 당연히 바뀌겠고 이거를 한 번에 요청을 해서 10개를 미리 쌓아두고 그거를 몰래 내보내는 그런 식으로 풀링하는 전략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식의 범위 자체도 사실은 최대 토큰 수, 뭐 4K, 챗GPT는 4K 토큰에 제한이 돼 있고 뭐 GPT-4 8K 모델은 8K에 제한이 돼 있고 32K는 32K 개의 개수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모델에 추가적인 지식을 넣는 문제예요. 모델에 추가적인 지식을 넣는 거는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파인 튜닝을 해주는 거예요. LLM API 같은 경우도 뭐 오픈AI 같은 혹은 하이퍼클로바 같은 경우도 파인 튜닝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학습을 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 학습된 거를 쓰는 비용은 더블로 받아요. 그냥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블로 받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우리가 더블로 만들어진 이 파인 튜닝된 모델은 API가 켜져 있는 동안 시간당 과금으로 나갑니다. 쓴 만큼이 아니라 시간당 과금으로 나가요. 이것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비용에 속하고요. 그 설령 LLM 파인 튜닝, 오픈AI나 하이퍼클로바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모델 전체를 웨이트를 파인 튜닝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모델의 굉장히 일부분, 1%도 안 되는 부분만 수정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학습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적은 파라미터만 튜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의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요청을 모델에게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효율이 그렇게 막 예쁘게 물론 동작을 잘 해요. 하지만 정말로 이게 맥스의 효율인가 라고 했을 때 물음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게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과정이 속하는데요.
아까 전에 수많은 데이터, 학습 데이터, 뭐 테라바이트 단위가 넘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게 프리트레인. 이 프리트레인이란 과정을 통해서 LM이라는 게 우리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게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바이오메디컬이라고 하면 그런 특별한 도메인, 뭐 법률이라는 특별한 도메인이라는 그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하는 걸 통해서 해당 도메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를 우리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해주면서 동시에 태스크 어댑테이션도 해줄 수 있게 되지만 현재는 이런 거에 한계가 있다라는 문제가 있죠. 세 번째로는 유출 가능성이 낮으면서도 내부망에 서빙이 가능한가라는 물음표가 생겨요. 인터넷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데이터가 인터넷을 타는 순간 모든 서버들을 거치면서 알게 될 텐데, 물론 엔드 투 엔드 종단간 암호화가 돼 있다고 하면은 도착하는 서버만 알겠지만 그 도착한 서버가 어떻게 우리 데이터를 까고 있을지 법률적으로 혹은 우리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사실 그 보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후 조치예요. 너희가 이거를 데이터를 리키지를 했으니까 우리가 너에게 수수를 할 거야, 로스를 할 거야, 고소를 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 고소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데이터가 이미 나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나가면 회수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 계약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나가는 것 자체가 심지어 법으로 막혀 있다면 절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영역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각종 서비스들이 이제 고려를 하면서 제공을 하려고 해요. 뭐 당장 이제 온프레미스에 깔아주려는 서비스들도 존재하지만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게 될 거라는 것도 이제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렇게 고민들이 많아지던 와중에 알파카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이거는 인스트럭션을 따르게 하는, 즉 기존의 언어 모델은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밥을 먹었다 같이 다음 단어만 예측을 하고 나는 밥을 먹었다 했더니 그랬더니 오늘은 기분이 좋다 어쩌고 저쩌고 라고 말에 이어 쓰는 그거 하나만 학습했던 모델인데, 이 언어 모델이란 친구의 언어 능력을 사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인스트럭션을 따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알파카라는 친구입니다. 알파카는 스탠포드 연구팀에서 발표를 했던 페이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52,000개의 인스트럭션 셋, 그러니까 이제 모델한테 뭐뭐뭐를 해,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3가지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은 뭐 잠을 잘 자세요, 뭐 건강을 챙기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세요, 뭐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같은 답변들로 이루어진 인스트럭션과 답변 셋,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편지를 써줘 라고 하면은 그 편지 혹은 이메일에 대한 내용을 라이팅을 해주는 인스트럭션과 아웃풋으로 이루어진 그 셋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 바로 알파카라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뭐 오픈AI가 발표하기로는 뭐 RLHF, PPO 뭐 이런 강화학습 같은 것도 필요하대. 그리고 라벨링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대 라는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알파카 팀에서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어라? 잠깐만, 이거 모델이 인스트럭션 따르게 하려면은 그냥 52,000개 그냥 단순 명령하고 답변 세트만 있으면 얘가 되네? 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내면에는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모델, 프리트레인된 언어 모델 안에는 이미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고 모든 능력치가 다 들어가 있는데 단순히 모델이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랐을 뿐이다 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알파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AI에서 했던 인스트럭트 GPT라는 모델을 통해서 처음에 175개 데이터셋을 갖고 사람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픈AI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인스트럭션과 아웃풋을 셋을 생성을 해서 결론적으로 52,000개를 만드는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줬고요. 그거를 최근에 좀 유명했던 페이스북에서 뭐 공개했다고 쓰고 유출됐다고 읽는 라마라는 모델의 파인튜닝을 진행을 해서 알파카라는 모델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성능을 보면은 그냥 꽤 괜찮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설득력이 있고 이 정도면은 모델이 인스트럭트를 잘 따르는 것 같아 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코알파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코알파카냐? 잠깐만, 이거 데이터가 같이 공개돼 있네? 52,000개 데이터를 했는데 단순히 모델만 공개했으면 사실은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픈소스를 해주시면서 동시에
데이터셋도 같이 릴리즈를 하는 걸 보고 어라? 이거 한국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바로 우리 현재의 코알파카 한국어 명령어에 따르는 한국어 언어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코알파카 같은 경우는 라마를 사용하기도 했고 한국어 언어 모델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한국어 언어 모델을 주로 풀 파인튜닝하는 걸로 저는 지금 최근에 가닥을 잡고 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스탠포드 팀에서 발표했던 52,000개의 학습 데이터셋을 한국어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번역 같은 것도 쓰고 많은 작업을 해줬는데요. 번역을 통해서 5만 개 정도를 생성을 했던 게 이제 코알파카 버전 1.0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알파카에게 조금 더 많은 능력치를 부여를 해주자, 조금 더 말을 잘하는 코알파카를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저기 지금 밑에 적혀있는 한국어 LM, Polyglot Co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Polyglot Co라는 모델은 이제 일루더 AI라는 우리 글로벌한 그 공공성이 있는 연구 조직 단체예요. 그래서 한국인 분들도 폴리글랏 코리안 팀에 많이 참여해 계시는데요. 그래서 한국인 분들이 모여서 한국어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어 랭귀지 모델을 학습한 게 바로 폴리글랏 코리안 모델입니다. 현재 공개된 게 1 빌리언, 3 빌리언, 5 빌리언 그리고 12 빌리언까지 공개되어 있고요. 굉장히 최근에 12.8 빌리언 모델까지 공개가 됐고 이게 공개가 되면서 현재 한국에 공개된 한국어 오픈소스 랭귀지 모델 중에서 가장 큰 모델이 되었습니다. 쓰는 것도 허깅페이스의 코드로 이렇게 세 줄이면은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상태죠. 저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줬고요. 그게 저는 밥주기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 밥주기, 코알파카 버전 1.0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코알파카 버전 1.0은 목표가 한국어 명령어를 따르는 한국어 언어 모델을 만드는 거였어요. 알파카 데이터셋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Give 3 tips for staying healthy 라고 돼 있을 때 세 가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팁이 있으면은 1번, 2번, 3번 하면서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놨어요. 저는 이 부분 중에서 instruction 그리고 input, 원래는 input은 맥락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인풋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으로 비어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instruction, input을 DeepL 통해서 번역을 해줬고요. 이 번역 과정에서는 약 $100 수준의 비용이 들었고 아웃풋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통해서 챗GPT API를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챗GPT API를 써서 데이터셋을 쓰거나 혹은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되게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때 하나 요청에 하나의 데이터를 받아오면은 사실 그것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속도가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멀티프로세스나 패러렐하게 요청을 해서 패러렐하게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돈도 돈이지만 속도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배치 디코딩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배치 디코딩은 아래쪽에 되어 있는 것처럼 아래에 10개의 명령어와 입력이 있습니다. 응답 0, 1, 2, 3, 4, 5, 6, 7, 8, 9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입력을 넣었을 때 10개를 한 번에 답해 주세요 라고 해주면은 번호에 따라서 해당 입력에 맞는 해당 출력을 잘 만들어주게 됩니다. 즉, 한 번 API 콜에 10개 데이터셋을 생성할 수 있게 되고 5만 개를 만들려면은 5,000번만 생성을 하면 되는 거죠. 실제 데이터셋을 만든 모양은 이제 결론적으로 나왔을 때는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됐어요. instruction, input 번역이 됐고 output은 챗GPT가 생성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instruction, input, output을 저는 원래는 기존의 그냥 알파카 같은 경우에는 instruction 땡땡, input 땡땡, output 땡땡으로 학습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하는 거는 한국어 모델이니까 그 프롬프트조차도 좀 바꿔주자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instruction은 명령어 땡땡 그리고 input은 맥락 땡땡 혹은 입력 땡땡 같은 거를 사용을 해줬고요. output은 출력 땡땡 혹은 응답 땡땡 같은 식으로 한글로 조금씩 바꿔줘서 학습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땡땡으로 쭉 붙여주고 나서 그 제일 앞에 샵샵샵을 붙여주고 명령어 땡땡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3가지 팁을 알려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2번 치고 샵샵샵 응답 땡땡 하고 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죠? 3가지 팁은 아침 식사를 꼭 챙기면 어쩌고 저쩌고 라고 돼 있는 거를 쭉 줄글로 이어 붙여줘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랭귀지 모델에 파인 튜닝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코알파카 버전 1.0 모델이죠. 이거는 제가 카카오톡이랑 텔레그램으로 그때 처음에 공개를 하면서 서빙을 한 예시인데요. 보시면은 뭐 안녕하세요 같은 것도 대답하지만 이제 뭐 축하월드를 알아? 혹은 피지컬 갤러리를 알아?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이 질문들은 학습 데이터셋에는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알파카 데이터셋에 어떻게 축하월드가 있겠어요.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답변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언어 모델 안에 내장된 지식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왼쪽 이 중간에 있는 것도 폴리글럿 모델을 기반으로 즉 한국어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어 명령어를 학습시킨 그 케이스가 왼쪽에 2개고요. 제일 오른쪽 같은 경우는 라마라는 그 아까 얘기했던 페이스북에서 유출됐었던 그 7빌리언 모델을 기반으로 파인 튜닝을 해서 결과를 던져봤을 때 이제 영어로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답변 자체를 제가 파인 튜닝을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어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뭐 텍스트 퇴 어쩌고 하면서 갑자기 바라가 툭 튀어버리죠. 그래서 이상한 방향으로 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토크나이저 이슈일 수도 있고 모델 자체가 한국어가 학습이 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발생한 이슈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제일 마지막 같은 경우는 영어로도 질문을 해주니까 한국어 답변이 아니라 그냥 영어로 답변을 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질문은 챗GPT나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길고 친절하게 답변을 잘해주는데 우리 코알파카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짧게 할까라고 하면서 코알파카에게 좀 더 말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버전 1.1a 데이터셋을 만들게 됐고요. 버전 1.1a 데이터셋의 목표는 친절하게 답변하는 한국어 LM의 목표였어요. 제가 베이스로 한 모델 데이터는 네이버 지식인 데이터였고요. 질문 답변이 있을 경우에 그 질문 답변 중에서도 좀 고퀄리티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퀄리티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만 22,000개 약 정도를 긁어서 사용을 해줬는데 문제는 이렇게 보고 나니까 데이터에 노이즈가 너무 많았어요. 설령 이렇게 채택된 답변이라고 하더라도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곧바로 학습을 시키면은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질문도 리라이트하고 답변도 리라이트를 하자였어요.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보시면은 질문 타이틀이 있고 본문이 있어요. 근데 질문 타이틀만 있고 본문은 재고인데 같은 거 제목이 곧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한 단어 적혀 있고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타이틀에 그대로 질문이라고 넣어놓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은 결과가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시킬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직접 다 보고 다 하나하나 수정해서 해주면 최고겠죠. 근데 그럴 시간도 능력도 체력도 없습니다. 대신 저희에겐 좋은 게 있죠. 챗GPT API가 있으니까 그거로 리라이트를 하도록 시켰어요. 질문 자체를 타이틀과 컨텐츠를 합쳐서 깔끔하고 핵심을 알 수 있는 식으로 프롬프트를 짜서 새로 질문을 쓰도록 만들어줬고요. 그렇게 만든 질문 그리고 아래쪽에 채택된 답변을 기반으로 다시 답변의 생성을 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생기게 됩니다. 왼쪽 같은 경우가 기존의 퀘스천과 그리고 퀘스천 타이틀 그리고 답변 부분이에요. 보면 이제 점점점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참고하세요 이런 글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질문 자체도 뭐 그냥 조금 좀 길고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챗GPT API를 통해서 다시 리파인을 좀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챗GPT로 퀘스천을 다시 만들고 앤서도 다시 만들어준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게 버전 1.1a 데이터셋이고요. 이렇게 학습을 시킨 거가 바로 버전 1.1a 모델이었어요. 아까 전에 봤던 모델과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질문도 굉장히 다양한 걸 이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일 오른쪽 같은 질문을 보면은 뭐 정말 자신이 바라는 것 없이 타인을 돕는 것이 가능할까요? 칸트의 정언 명령적 측면에서 설명해 주세요. 근데 저희 학습한 데이터셋, 지식인 데이터에 이런 정언 명령 칸트 질문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답변을 깔끔하게 잘해줘요.
심지어 제일 왼쪽에 있는 질문은 정책학 논문에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실제로 이거를 하는 친구에게 이게 정말 제대로 말이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적당히 맞는 말 잘 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얘가 이렇게 똑똑하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과가 좋은 걸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이거를 이제 버전 1.0과 비교하면은 정말 극도로 비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답변을 굉장히 잘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잘해줘요. 근데 추가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설령 제가 위에 칸트의 정언 명령 혹은 이제 얘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맥락 프롬프트를 넣어서 그걸 기반으로 답변을 해줘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보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모델의 안에 있는 걸로만 답변을 하려는 특징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앞에 나온 걸 참고하는 능력을 넣어주기 위한 거였어요. 이 데이터는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앞에 나온 데이터를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썼는데요. 첫 번째로 인스트럭트로 넣은 거는 똑같아요. 아까 전에 수정된 질문 그대로 가져다 썼고요. 근데 두 번째 앞에 참고해야 될 문서를 참고해 주기 위해서 그 능력을 넣어줄 때 원본, 노이지한 그 텍스트 데이터를 맥락이라는 측면으로 넣어주고 그 맥락을 통해서 이 앤서를 생성하도록 학습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걸 앞에 있는 맥락을 보고 참고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1.1b 모델인데요. 설령 그렇게 학습이 돼 있더라도 제 모델은 2022년에 학습된 모델이긴 하지만 기아 EV9에 대해서 어떤 차량인지 몰라요. 프리트레인된 데이터셋에 EV9이라는 정보가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형 전기차 2017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거든요. 맞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전기차라는 키워드 빼곤 다 틀렸어요. 이런 정도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봤던 맥락을 넣어주면은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근데 맥락을 넣어줄 때 그러면은 이걸 좋은 검색 엔진에 붙여서 좋은 글에 넣어줘야 되냐? 근데 차라리 그렇게 좋은 걸 알려주길 바면은 그냥 고객한테 바로 넘겨주면 끝이에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니까 저는 EV9을 나무위키에 검색을 해서 그냥 쭉 긁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드래그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위에 있던 그 내용을 기반으로 EV9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준중형 SUV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 전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즉 할루시네이션이 없어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세 개 모델을 보면은 이제 동시에 보면은 좀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요. 단순히 명령에 대해서 응답만 할 수 있었던 코알파카 버전 1.0에서 말을 좀 더 잘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지만 자기 내부에 아는 것만 답변을 했던 버전 1.1a 그리고 그걸 넘어서 추가적인 맥락을 대충 던져줬을 때 노이지한 텍스트를 던져주더라도 거기서 필요한 것만 찾아서 깔끔하게 답을 하는 능력이 생긴 버전 101b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거는 결국 그거예요. 언어 모델의 크기가 작아도 좋은 파인 튠 데이터를 만들어주면은 새로운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코알파카 혹은 알파카의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이 나와요. 이머전트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언어 모델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은 아까 전에 봤던 ICL, In Context Learning 혹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과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를 보고 Emergent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알파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코알파카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스트럭션 튜닝이에요. 그 언어 모델 자체가 이걸 다 갖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는 방법을 티칭을 해줘야 그 능력이 생기는 거를 우리는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LLM Emergent는 원래 100빌리언 이상 스케일에서 나타났던 걸 현상이었어요. 모델 사이즈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되네? 라는 게 발견이 됐던 시점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게 꼭 100빌리언이 넘어서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보면은 이제 제로샷 같은 것들은 한국에서 영어로 바꿔줘라고 했을 때 그냥 쓱 되는 거는 6빌리언에서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60빌리언 정도면은 웬만한 건 다 된다. 그래서 라마 65빌리언이면은 웬만한 건 다 되더라라는 그런 말들도 있고 사실은 이 이머전트라는 게 특별한 어떤 티핑 포인트가 있어서 그걸 넘으면 빵 하고 발생을 했던 것처럼 보였던 거였지만
최근에는 뭐 또 좀 더 작은 모델들도 그게 되더라 하는 유지 케이스도 나타나고 있어서 뭐 무조건 100빌리언이다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LLM을 100빌리언 혹은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로 일단 키우고 나면은 어떤 상황에든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라는 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 어떤 거든 프롬프트만 바꿔 끼우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LM은 어떤 역할을 우리가 LM에게 바라고 있느냐라는 게 핵심인 거죠. 필요한 유즈 케이스에 대응을 하는 LM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은 우리가 특별한 도메인 그리고 특별한 태스크가 있는데 이거를 하는 LM을 원하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은 다시 돌고 돌아서 가성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LLM도 가성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가성비 좋은 접근법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델 크기가 커지면은 성능은 좋아져요. 그러면은 모델의 크기를 트릴리언으로 키우고 돈을 망창 쓰면은 모든 게 행복해질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어느 크기의 수준이 적합을 한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느 크기, 그리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 그리고 얼마를 들여서 학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 그 밑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학습을 하는 것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나면 이걸 서비스화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할 때 나가는 비용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가성비를 드리고 싶어요. 데이터 가성비, 학습 비용 가성비, 그리고 서빙 비용에서의 가성비. 첫 번째 스토리 이제 데이터 가성비부터 시작을 해보죠. 데이터 가성비는 사실은 좀 그냥 3개 정도가 다예요. 프리트레인부터 할 거냐, 1TB 아니면 몇 테라바이트의 텍스트 데이터를 모아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시켜 볼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한 몇십 기가바이트 되는 도메인 널리지만으로 학습을 시켜 볼 거냐, 혹은 세 번째로 그거 다 없으니까 정말 몇천 개 혹은 1000개라도 만들어서 우리 인스트럭션에 따르는 걸 만들어 볼 거냐라는 이 세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 있고, 어쨌든 이 세 단계를 통해서 나오는 게 우리만의 인스트럭션 LM이기 때문에 어떤 단계를 선택을 할 거냐, 이거는 근데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 있는 단계를 그냥 선택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라서 그냥 그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 비용 가성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프리트레인 학습 비용이 생각보다 좀 비싸기도 하고, 이게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얼마 안 하는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뭐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되게 비싸요. A100이나 TPU 혹은 H100 같은 걸로 학습을 하는데, 폴리글럿 많이 쓰고 있는 폴리글럿 코리안 5.8 빌리언 모델 같은 경우는 A100, 256대를 한 10며칠, 12일인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이 정도로 학습을 했어요. 근데 A100 저 장비가 들어가는 게 지금 $32 정도 들어가고, 그거를 왜냐면 8대가 들어있어서 250 나누기 8에서 32 하고 그거를 24시간에 12일 동안 하면은 대충 3.8억 원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굽고 있는 오픈소스 LM이긴 한데 이제 코어 라마라고 라마 모델이 굽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7빌리언이랑 13빌리언을 굽고 있는데, 이걸 지금 TPU 구글 클라우드에서 지원을 받아서 펀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V4 64, V4 128에 지금 90일 정도로 학습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각각 이제 2.8억 혹은 그리고 5.8억 정도로 비용이 나가요. 그래서 합쳐서 이제 하루에 1000만 원 정도를 그냥 학습 비용, 컴퓨팅 파워로만 쓰고 있는 중인데, 이 프리트레이닝이 이렇게 무시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00만 원을 태우면서 우리 학습할 데이터가 있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파인튜닝 학습 비용은 어떠냐? 정말 귀여워집니다. 우리 그 폴리글럿 코리안 모델을 코어 알파카 버전 1.0으로 학습을 시키는 데는 정말 한 12시간 안 들거든요. 조금 더 빠르게 하면은 한 6시간 만으로도 끝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한 5만 원 정도 안팎이면은 그냥 코어 알파카 모델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령 최근에 이제 챗 코어 알파카로 서비스하고 있는 12.8 빌리언 같은 경우도 A180기가 4대로 12시간 돌리면은 한 20만 원 정도면은 구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사실은 큰 돈이지만 치킨 10번 안 먹으면 해결되는 돈이거든요. 이게 몇 치킨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서빙 비용 가성비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LM은 크기별로 서빙 비용 가성비 많이 달라져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버트나 GPT-2 베이스 같은 모델은 CPU 서빙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이제 서버리스라고 불리는 AWS 람다 혹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펑션 이런 데에서도 서빙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빙 한번 요청을 할 때 1원이 안 나가요. 사실 이게 1원이 넘어가면은 조금 비용 산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1원이 안 나가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7 빌리언 이제 나오죠. 첫 번째 나왔던 그 코알파카 첫 번째 버전처럼 하는 거는 GPU 한 대로 서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GPU 종류도 굉장히 요즘에는 많이 풀려 있는 T4. 사실 기업들의 T4는 남아 돌거든요. 그리고 각 리전에서도 T4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 싸지기도 했고. 심지어 그 서버리스 GPU라고 부르는 것들도 나와서 저 T4로 서비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은 보통 요청당 5원 안쪽으로 서비스가 돼야 돼요. 물론 이거에서 정밀도를 막 FP30이나 이런 걸로 풀로 하겠다 하면은 좀 더 비용이 많이 나가겠지만 사실 생성 모델에 있어서 그거를 풀로 서빙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전 좀 갖고 있어서 FP16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30빌리언 수준이 되는 크기들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폴리글라 12.8빌리언 모델 그리고 라마 30빌리언 모델 수준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좀 싼 GPU가 아니라 비싼 GPU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도 장점인 건 GPU 한 대로 서빙이 된다는 거예요. 한 대에 하나를 띄울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인데 GPU 서빙을 할 때 저희가 막 그 여러 GPU에다가 모델을 나눠서 올리고 해야 되면은 이거를 또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는 귀찮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고민 하나도 없이 바로 서빙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설령 이제 좀 더 성능이 낮아지는 걸 감수한다고 하면은 인트 8이라는 단위로 한 번 더 깎아 내려가면은 RTX 4090 혹은 3090 한 이제 22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하자 한데 그것만으로도 서비스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챗코 알파카 같은 경우는 제 집에 있는 그 RTX 3090에 인트 8로 퀀타이제이션 해서 그 한 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성능 잘 나오고 말도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클라우드에서 돌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번 요청을 할 때 10원 단위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0빌리언이 넘어가는 스케일이 사실은 문제예요. 근데 뭐 GPT-3 혹은 OPT 혹은 블룸 같은 오픈소스 모델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이거를 서빙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멀티 GPU 서빙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H100, A100 같은 굉장히 고가의 GPU를 여러 대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스케일에서 서빙을 하면은 요청당 하나 비용을 산정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져요.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요청당 비용이 무의미해지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빙 비용 가성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죠. 어떤 GPU를 쓸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지금 클라우드에서 온디맨드로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적당히 싼 GPU를 찾아다니다 보면은 얻게 되는 가격들이에요. 최근에 T4는 이제 시간당 $1 이하로 나오고요. 당장 허깅페이스의 그래디오 같은 경우에서도 1시간에 지금 $0.6 수준으로 나올 거예요. T4가. 근데 이거는 이제 폴리글랏 코리안 이제 5.8 빌리언도 애매하고요. 3.8 빌리언 수준이 이제 간당간당하게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물론 8비트 퀀타이제이션 해주면은 5.8 빌리언이나 7 빌리언 모델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엔트리 모델이 그 일반 사용자용 모델이지만 RTX 3090, 4090 같은 경우도 시간당 $0.5 수준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을 잘 찾아서 서비스를 해주다 보면은 이제 폴리글라 5.8 빌리언을 그냥 그대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고요. 8비트 하면은 12.8 빌리언도 서빙이 가능합니다. 이제 조금 더 큰 마음을 먹고 A100을 써보자라고 하면은 40기가 옵션이 있고 80기가 옵션이 있어요. 이 두 개에 따라서 또 돈이 조금씩 다른데 40기가짜리 옵션을 쓴다고 하면은 이제 폴리글랏 12.8 빌리언 모델을 FP16으로 서비스를 하는 게 가능하고 H100 같이 이제 80기가 모델로 넘어가면은 이제 라마 30 빌리언 그대로 서빙하는 거 되고 65 빌리언의 인트 8 퀀타이제이션 해주면은 한 대에 그대로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 쓰는 게 정말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중간 규모에 있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정말 대기업이라서 정말 돈이 많아, 혹은 내가 스타트업인데 막 펀딩을 지금 시리즈 A에서 몇백억을 받았어, 이래서 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회사면은 그냥 뭐 A100으로 서빙을 하셔도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그냥 가장 좋은 고객 경험을 주는 게 최고의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엔트리급이긴 하지만 RTX 3090 이런 데를 서비스해주는 그 클라우드 업체들에서 적당히 찾아서 12.8 빌리언을 8비트 퀀타이제이션에서 서비스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좀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얼마나 빠른 응답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돈 드는 게 많이 달라져요. 대표적으로 챗 코알파카 같이 안녕하세요 엔터 치는 순간 바로 응답 나와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밀리세컨드 수준으로 응답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GPU가 항상 모델 웨이트를 갖고 있는 상태로 동동 떠 있어야 돼요. 즉 시간당 과금이 계속 나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그냥 회사의 IDC나 아니면 회사의 데스크탑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일단 서비스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혹은 이제 클라우드에 띄우면은 이제 월 100만 원 수준으로 커버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도 이제 벤또 ML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트레이턴 혹은 텍스트 제너레이션 인퍼런스 허깅페이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면은 그냥 개발자 혼자서도 서빙을 쉽게 해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체코 알파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허깅페이스 텍스트 제너레이션 인퍼런스를 써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밀리세컨드가 아니라 초 단위, 그러니까 내가 엔터를 누르고 한 10초 정도 기다려줄 수 있어. 첫 응답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서버리스 GPU라는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버리스 GPU는 뭐 우리가 도커 파일 같은 걸로 말아서 올리면은 마치 옛날의 람다처럼 GPU를 초 단위로 과금을 해주는 서비스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드 스타트 이슈는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커가 뜰 때까지 3에서 5초, 뭐 길면은 뭐 수십 초까지 걸릴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 10초 수준에서 이게 서버가 뜨고요. 뜨고 나면은 GPU가 이제 한 따뜻한 상태로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요청이 온 대로 답변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최고의 장점은 우리가 서비스를 안 쓸 때, 사용자가 아무도 없을 때 돈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극도의 정말로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바나나 데브 혹은 럼팟 서버리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GPU도 여러 종류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서 그냥 내 모델이 올라가는 가장 적합한 GPU를 골라서 서비스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초 단위였고, 만약에 배치성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생성인데 GPU를 쓰지만 배치성이다. 그러면은 좀 더 저렴한 옵션들이 있어요. 사실 서버리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저거 초 단위로 과금하는 거를 곱하기 뭐 3600초 1시간이잖아요. 곱하기를 해보면은 과금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안 쓸 때 돈이 안 나간다는 게 장점이지 서버리스 GPU가 싸다 절대 그거 아니고요. 그냥 필요한 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정말로 내일 나와도 된다. 오늘 엔터 치면 내일 나와도 돼 하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냥 메이저 클라우드 스팟 쓰는 게 가장 쌀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베스트 AI 혹은 데이터 크런치, 람다랩스 같은 GPU들을 써서 서비스를 해주면은 오히려 이게 가장 낮은 코스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까지가 이제 서빙 비용 가성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LM을 잘 쓰는 거가 뭐냐라는 걸로 이제 좀 마지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LM을 필요에 맞춰서 쓰는 4단계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LM 프레트레인, 그리고 LM을 우리 도메인 너리지를 넣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개에서 5000개의 수준 혹은 몇 만 개까지 가서 풀 파인튜닝을 해주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된 거에서도 조금의 웨이트를 바꿔서 개인별로 차별화를 해주는 로라 같은 걸로 차별화된 개인화된 AI 모델까지도 갈 수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가 코알파카 그대로 쓰는 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서비스가 챗 코알파카죠. 챗 코알파카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그냥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맥락을 기억하면서 답변을 해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밥 뭐 먹을까 하면은 맛있는 거 알려줍니다. 저도 요즘에 의외로 저도 잘 애용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문제는 이게 챗 코알파카 채팅을 학습을 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채팅 학습 1도 안 했거든요. 다이얼로그 데이터셋 파인튜닝 안 했습니다. 근데 모델의 언어 맥락 이해하는 그 능력 하나만으로 그냥 대화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서빙을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컬의 RTX 3090 한 대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아래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도 다음과 같이 그냥 맥락이라고 해서 넣어주면은 그냥 맥락에 이해를 하고 발화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뭐 모델의 내부에 있는 정보를 그냥 언어 이해 능력만 좀 끌어다 쓴 거에 가깝고요. 정말 회사에서 쓰는 서비스들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파인 튜닝을 해줘야 돼요. 파인 튜닝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서비스로 나가는 진로톡톡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그 AI로 초중 고등학생 진로 상담 AI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고요. 진로 상담사의 부분을 학습을 해서 이전 대화 맥락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 상담을 진행을 해주는 AI예요. 보시면 왼쪽 부분이 상담사고 오른쪽이 이제 제가 학생인 것처럼 행동을 해서 타이핑을 한 건데, 보시면 이제 질문과 답변이 있고 맥락에 따라서 답변을 계속 유도를 하고, 그리고 학생이 뭐가 궁금한지 학생에게 이제 그거를 좀 더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AI 모델입니다. 보시면 이런 걸 통해서 맥락을 유지를 하면서도, 그리고 이 모델 안에 있는 지식을 활용하고 동시에 맥락까지 활용하는 그거를 라이브로 태울 수 있는 전 좋은 유즈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당장 뭐 메디컬 데이터 혹은 법률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한 다음에 그 뭐 코알파카 데이터셋 중에서 일부를 골라서 파인 튜닝을 시키면은 그 법률적 데이터 혹은 메디컬 데이터에 대해서도 질문 답변 혹은 챗 GPT처럼 답변할 수 있는,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최소한 팔로잉 하기는 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알파카 이후에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나왔어요. 뭐 비쿠나 뭐 GPT-4급이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과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파인 튜닝 된 데이터셋과 모델들이에요. 그냥 많은 데이터가 생긴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정말 다 질 좋은 데이터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이런 그 오픈 어시스턴트 혹은 비쿠나 이런 거를 번역을 해서 그거로 파인 튜닝을 하는 경우들이 저는 지금 많이 보이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그 방법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퀄리티 좋은 한국어 모델이 이해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스트럭션 셋을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모델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오픈소스 LM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픈라마 그리고 MBT, 스타코더 같은 능력 좋은 LM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한국어 LM 없어요. 한국어 능력 거의 없고 데이터셋도 0.1%도 안 들어가 있고 다운받아서 다 인퍼런스 테스트 해봐도 성능 안 나와요. 근데 다행인 건 이제 한국어 LM들이 다시 새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루더 AI의 그 폴리글랏 만든 팀에서 버전 2를 구워주고 계시고요. 이제는 한국어 데이터, 영어 데이터, 그리고 코드 데이터까지 같이 활용을 해서 모델 나온다고 하니까 30빌리언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혼자 굽고 있는 이제 코라마라는 프로젝트, 그리고 WKV라고 부르는 RNN 계열의 프리트레인 모델도 굽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정말로 제일 좋은 데이터셋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컴퓨팅 파워가 정말 비싸고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다행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나온 이제 메타에서 나온 리마라는 논문이 있어요. 제 알파카 프로젝트가 5만 개 정도의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인스트럭션 팔로잉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페이퍼에서는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사람이 잘 만든 1000개만 하면은 돼. 정말 1000개를 가지고 했는데도 오히려 기존보다 더 잘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임피리컬하게 이제 실증이 된 페이퍼가 나온 거죠. 사람의 큐레이션이 들어갔고 했지만은 이제 이 결과 논문에서 말하는 건 결국 그거예요. 프리트레인 단계에서 들어간 그 혹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들어간 그 단계가 매우 중요하고 모델의 최종 성능을 결국 결정을 하게 된다. 파인 튜닝 자체는 그렇게 이제 모델 성능 자체에는 좌우를 하지 않는다. 단순히 모델이 어떻게 말할지 디렉션을 알려줄 뿐이고, 그 디렉션을 알려주기 위한 거는 1000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젠다는 이제 컨텍스트가 무한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토큰 지금 4,000 토큰, 8,000 토큰 아니면은 뭐 16,000 토큰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토큰이 제약이 자체 사실 트랜스포머 혹은 아키텍처 자체에서 발생하는 한계거든요. 이게 늘어나면은 제곱으로 늘어나는 연산량 때문에 이거를 늘리기가 힘든 문제가 따르는 거고요. 근데 이 WKV라는 모델이 있고, 얘는 RNN 기반으로 해서 컨텍스트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어요. 물론 이론상.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한국어로 학습을 프리트레이닝 하는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대표적인 샘플러, 이거는 제가 어제 돌려본 건데, 헌법 저희 전문 있잖아요. 그게 이제 토크나이저로 돌려봤을 때 한 12,000 토큰 정도 생성이 돼요. 쭉 그 법 raw.go.kr 들어가서 쭉 긁으면 12,000 토큰이 나오는데, 그것 중에서 대충 절반이 싹 날리고 그 중간 부분부터 생성을 시키면은
아래 보시면 한 4,600 토큰이 나오거든요. 근데 웬만한 우리 그 GPT-4 넣어도 이미 4,000 토큰 넘었다고 이제 안 받아주려고 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얼결캡이 제 만든 파인튜닝이 아니라 프리트레인 한 모델로 생성을 시켜 보면은 아래처럼 위에 그 맥락에 이어서 쭉 생성을 해줍니다. 생성하는 것도 사실 무제한으로 생성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무한한 컨텍스트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리서치도 생기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좀 더 가벼운 모델로 만들어 보자, 좀 더 학습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라는 측면들에서 연구도 있어요. 아까 전에 16비트, 8비트 얘기를 하면서 더 작은 GPU에서 더 큰 모델을 서빙을 해보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4비트까지 요즘 내려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성능이 좋다라고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모델들이 나오고, 이 페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일 전인가 정도에 나왔는데, RTX 6000A다 혹은 A6000 48GB GPU 정도 되는 거에서 라마 65 빌리언 모델을 파인 로라 튜닝을 해줄 수 있다. 근데 성능이 그대로 잘 나오더라. 오히려 더 잘 나오더라. 뭐 이런 페이퍼들도 있어서 이런 것도 보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아예 로라를 뛰어넘자라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 나온 페이퍼인데요. 한 7시간 전에 올라온 페이퍼예요. 이거는 네이버 클라우드 팀에서 발표를 한 페이퍼인데, 3비트, 4비트라는 방식, 그리고 로라를 좀 뛰어넘어서 좀 더 바꿔주는 방식을 통해서 성능을 이제 모델 사이즈조차도 줄여서 더 작은 GPU에 올리고 성능을 유지하고, 이런 모델들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점점 더 큰 모델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더 싼 가격으로 이용을 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를 넘어가다 보면 어쩌면 이제 100빌리언이 넘는 모델들도 프리트레인 된 게 한국어로 공개된 것들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온 디바이스, 우리 맥북이라거나 아니면 우리 데스크탑에서 그냥 100빌리언 모델이 돌고 있어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많은 자원들이 들어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저는 그 발전의 방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